오늘은 이스라엘과 미국 그리고 이란 전쟁을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위기를 준비해야 할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주말 동안 이스라엘과 미국 그리고 이란의 전쟁 상황이 조금은 나아지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란 대통령이 주변 국가 공격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 지 하루 만에 다른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 이란의 정치 구조가 단순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힘보다 혁명수비대의 영향력이 더 큰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제 금융시장은 이 전쟁 상황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굉장히 큰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은 우리가 경험한 것 위에서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대에 어떤 사건을 겪었는지가 장기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판단에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과 실제로 전쟁을 경험해 본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것입니다. 이번 전쟁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를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주요 국가에서 발생하고 핵심 자산과 연결된 지역에서 발생하면 전 세계 경제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 직접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2년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2022년 2월 24일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3주 뒤인 2022년 3월 16일, 미국은 금리 인상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전쟁이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엄청난 경기 부양이 이루어졌고, 이미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에너지 가격과 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결국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9% 이상까지 급등하게 됩니다. 이후 미국의 기준금리는 약 16개월 동안 총 5.25% 인상되었습니다. 굉장히 긴 기간 동안 강한 긴축이 이어진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전 세계 주식시장은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현재 상황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와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코로나라는 변수는 이미 상당 부분 해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또 다른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AI 투자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AI에 대한 투자가 천문학적인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전쟁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물가가 상승한다면 AI 관련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상황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큰 변수가 존재합니다. 세계 원유 수송이 상당 부분이 이 해협을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도 유가는 크게 상승했습니다. 당시 유가는 한때 배럴당 120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때 미국은 1억 8천만 배럴 규모의 전략 비축유를 방출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중국과 인도로 원유를 공급하면서 시장 충격을 일부 완화했습니다. 결국 유가는 다시 안정되었지만 120달러에서 90달러까지 내려오는데 약 5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75달러 수준까지 떨어지는데 추가로 4개월이 걸렸습니다. 즉, 유가가 정상화되는데 약 9개월 정도가 걸린 것입니다. 만약 이번 상황도 비슷하게 진행된다면 유가가 안정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의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물가 상승에 약 70% 영향을 주었고, 전쟁과 기타 요인이 30% 영향을 주었다고 가정한다면, 이번 전쟁만으로도 1.5%에서 2% 정도의 금리 상승 압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는 것 자체가 투자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금융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감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금리가 상승한다면 전 세계 금융시장은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전쟁 이후 시장은 결국 더 높은 상승을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상승은 항상 시간이 지난 뒤에 왔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상당한 고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투자에서는 항상 대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현금 비중을 20%에서 30% 정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러 자산이나 금 같은 안전자산을 10%에서 20% 정도 보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위기가 왔을 때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포에 빠집니다. 하지만 현금을 가진 사람은 기회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위기는 누군가에게는 위기지만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하지만 사람은 욕심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특히 주변 사람들이 돈을 벌고 있을 때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불안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 시장에 늦게 들어오게 됩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이 상황을 달걀 모형으로 설명했습니다. 시장이 과열되면 어디를 가든 주식 이야기가 나옵니다. 회사에서도, 식당에서도, 가족 모임에서도 모두가 주식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가 바로 과장 국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항상 어떤 사건이 발생합니다. 전쟁일 수도 있고, 금리일 수도 있고, 경제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조정을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수십 년 동안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투자대가들은 항상 같은 말을 합니다.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기회를 보라고 말합니다. 투자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공부해야 합니다. 과거를 복기하고,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의 가능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투자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시간과 인내를 버틴 사람만이 결국 성과를 얻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투자와 삶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